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디룩스 8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디룩스 8은 제가 그동안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매일 거의 제가 다른 카메라와 함께 서브 카메라로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개인 사진 강의가 상당히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두 가지 이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메라를 구매했는데 생각처럼 내가 기대했던 그런 사진이 나오지 않아서 약간은 그 멘붕이 와서 이걸 어떻게든 제대로 사용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찍으시는 분이 하나 있고, 이미 사진은 어느 정도 잘 찍고 계시지만 또 새로운 기종을 추가해서 얘를 설정하고 하는 것도 익숙지 않고, 그 다음에 얘를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지름길을 얻고자 하는 그런 니즈를 갖고 계신 분, 이렇게 두 타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카메라 자체를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이 좀 많고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카메라를 많이 사용해 봤지만 특정 카메라에 대해서 익숙지 않아서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의외로 1:1 사진 강의에 가장 많은, 저는 이제 1:1 사진 강의를 할 때 카메라 기종에 맞추어서 좀 맞춤형으로 알려드리는데요. 가장 많이 신청했던 그런 카메라가 라이카 디룩스입니다. 사실 저도 의외였습니다. 얘는 그냥 편하게 쉽게 찍으면 되는 카메라로 생각했는데 이걸로 또 사진 강의를 들으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약간의 좀 흥미로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의 사진을 보니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되게 잘 찍으세요. 그런데 라이카 디룩스 8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핸드폰으로 찍든 또 다른 카메라로 찍든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을 잘 찍으시는데 그거 이상 이 라이카 디룩스를 구매해서 뛰어넘질 못했던 거죠. 그럴 거면 사실 얘가 라이카 중에서는 정말 저렴한 카메라지만 그래도 카메라 자체로 보면 저렴한 예산은 아닌데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 핸드폰이 더 잘 나온다고 하면 이 카메라 그냥 처분하고 핸드폰으로 찍는 게 더 낫겠죠.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라이카 디룩스 8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얘 활용도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보다 라고 하시면 두 가지로 조금 축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과 확연한 차이를 빚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이렇게 키시고, 좀 느리긴 합니다. 최대한 줌을 최대한 당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기면 얘가 75mm 화각이 나오거든요. 이 화각에서도 이렇게 가까운 지금 제가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정도 한 20-30cm의 거리에서도 초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75mm 화각으로 또는 50mm 이상의 화각으로 디룩스를 한번 사용해 보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디룩스가 굉장히 재미난 그런 도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이 디룩스에 보면 미니 플래시가 있습니다. 요건데요. 이 미니 플래시 되게 재밌습니다. 요걸 제가 디룩스에 마운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마운트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플래시를 마운트한 모양도 마음에 들어서 이 상태로 그대로 들고 다니는데요. 후면에 보면 이 후면에 온 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 스위치를 해놓고 그냥 찍다가 플래시가 필요한 순간마다 온을 해서 찍으면 상당히 깔끔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플래시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매뉴얼 모드를 한번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매뉴얼 모드
막연히 되게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그럴 경우에는 플래시를 집중적으로 좀 사용하는 그런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3장의 사진이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은 매뉴얼 모드로 노출을 제가 정확히 재서 찍은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매뉴얼 모드로 정확히 노출을 재서 찍은 사진에서 플래시의 광량을 살짝 조정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오토매틱 모드로 여기에 보면 셔터 스피드도 A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도 A 모드가 있습니다. 모두 다 A 모드로 맞춘 다음에 플래시를 자동으로 터뜨려서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이 상황이 어두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노출차가 극단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사진, 지금 보여드린 사진 자체는 누가 봐도 플래시를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밤에 플래시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찍으면은 정말 망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얘를 이제 디룩스를 구매하신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십니다. 그러면 핸드폰이랑 비슷한 화각이 나오거든요. 핸드폰이 28mm, 얘는 24mm부터 시작인데, 또 제가 사용해 보니까 디룩스 8은 24mm 화각은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저도 즐겨 사용할 때도 있는데, 얘 화질은 50mm에서 75mm 구간이 정말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과 별 차이 없는 결과물을 빚게 되는 거죠. 또 플래시를 한번 재미로 터뜨려 봤더니 이렇게 시커먼 사진이 나오니까 얘는 못 찍겠다.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더 깔끔한 사진이 나온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디룩스 8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디룩스 8의 이 JPG 결과만 가지고 라이카 포토스라는 앱으로 연동해서 즐기시는 분도 꽤 많은데요. 원래 사실 그러라고 만든 거긴 하죠. 근데 얘 JPG 저는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얘를 DNG로 로우 파일로 촬영하고 라이트룸에서 오토를 누른 다음에 단순히 변환하기만 해도 굉장히 깔끔한 사진이 나옵니다. 아마 그렇게 찍으셨다라고 하면 디룩스에 대해서 아마 처음부터 실망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망하시는 분들은 이 24mm의 JPG로 라이카 포토스 앱을 켜고 그걸 전송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결과물도 좋지 않지만 라이카 포토스 앱을 연동한 순간 이걸 켤 때 이렇게 바로 켜지는 게 아니라 징 하고 굉장히 오래 있다가 켜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켜지는데 20초가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그게 버그죠. 그렇지만 라이카 포토스 앱과의 링크를 끊어버리면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카 포토스 앱을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거기서 JPG를 쉽게 옮길 수 있거나 또는 거기서 그냥 핸드폰으로 빠르게 뭐 간단한 보정을 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사용하시기보다는 저는 전용 SD카드 넣는 액세서리를 가지고 핸드폰으로 넣어서 차라리 DNG 파일을 옮긴 다음에 거기서 보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로 옮겨서 보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쾌적한 그런 보정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카 디룩스 8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디룩스 8으로 찍은 사진들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디룩스 8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도 서브 카메라로 데일리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벼운 카메라 생각하고 계신다면 디룩스 8 한번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룩스 8을 구매했는데 실망했다면 한번 1:1 사진 강의를 통해서 디룩스 8을 맛나게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